여보, 손님 왔어. 급하게 SOS를 쳤는데 가까운 이웃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말랐어? 수박. 너무 말랐어. 아니 근데 매니저 한명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너무 반응이. 너무 바로 잠들어 버려서. 어디 봐봐. 눈이 이뻐 그래도 땡땡 이뻐. 부었구나. 이뻐 그래도 땡땡 이뻐. 명언 저기 어디 한상 가득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온 건데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입 짧은 다현이도 오랜만에 잘 먹는 모습.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 이제야 진짜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여기 얼마 만에 진짜 여기 집 여기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건지 모르겠다 그쵸? 반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맨날 사서 먹어? 거의 사서 먹어. 아이고. 아니 가끔 유튜브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옆에서 계속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밥은 먹었나? 괜히 차 안에서 김밥 먹고 막 샌드위치 먹고 이런 거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얘네들 진짜 요만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현이도 잘 먹어야 되지만 엄마 아빠도 잘 드셔야 돼. 뭐 많이 드세요? 난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고 살아요. 그래도 뭐 행복해. 수저 개수까지 아는 이웃 사촌이 있고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김봉곤의 집. 와 대박.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이렇게 좀 빨. 아버지 이거 진짜 빨개요. 그러니까 아주 짠. 짠. 빨갛지? 빨개. 제가 더 빨개요. 바로 앞마당에 열린 앵두를 아이들과 함께 따먹습니다. 맛있다. 너희들 하나씩 들고 먹어. 나는 보리술 원래 좋아해가지고. 한 주먹 틀어 넣고 가자. 다 같이. 10개씩 따서 우리 10개씩. 자. 전 딱 10개 맞출게요. 아버지 그럼 15개. 아, 14. 너 몇 개야? 둘, 너, 7개야. 지금 다비랑 같이 하려고 그래. 해. 하나, 둘, 셋. 셋. 보리수 열매를 먹는 것도 김봉곤과 함께하면 놀이가 되죠. 입안 가득 맛보는 6월의 여름. 너무 맛있는데? 아버지 눈을 깜빡이면 안 되죠? 맛있다. 맛있다. 가지고 가. 들고 네. 땅에 걸지 말고 가지고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뭐 담궈도 되겠는데 이거? 한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잊고 있었던 일상의 행복이 가슴 가득 스며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물쇠로 걸어두었던 한 공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가 청학동 호랑이 훈장님이 되는 공간입니다. 해초인데요. 이거는 맞아서 부러졌나? 해초리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 해초리 많아요. 늘 한 3,000개씩은 비축하고 있어요. 이제 학동들이 책상 놓고 여기서 이제 예절 수업도 하고 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전통 서당 교육을 쭉 시키는데 이제 코로나로 못 하고 또 이제 다현이가 이렇게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놀고 있어요. 서당을 찾은 학동들로 가득할 땐 반질반질 윤이 났었던 대강당. 언제쯤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훈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게 슬픈 일이고 또 딸내미가 잘 되니 참 행복해서 웃음 나오는 일이 돼서 뭐 희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모든 부모들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식 농사를 제일 중요시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따라 읽는 아이들 없이 혼자 읽어보는 서책.
다현이요 견인지 선이심기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다 해도 누군가는 우리의 전통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해온 훈장.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지금은 잠시 제쳐둔 본업이지만 김봉곤은 언젠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천집을 떠나 또다시 시작된 떠돌이 생활. 오늘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다. 동고내가 떴습니다. 일어나. 진짜 일어나야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밥 먹고 챙기고 나가야 돼. 스케줄에 늦지 않게 연예인을 깨우는 것도 매니저의 임무. 봐봐봐, 이렇게 하얀 빨래니까 이거는 하얀색으로 따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어두운 거니까 이렇게 두 군데서 돌리면 돼요. 같이 하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서 설명서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동 가서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예. 음식은요? 아, 그러고 나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고. 뭐 먹는다고? 뼈다귀요.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매니저의 몫입니다. 애기가 되면은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신 아버지가 보시면은 아마 며느리를 불러와라 이러겠지. 소환하여라, 초치하여라. 매니저 아버지 덕분에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다현이. 좀 예쁘다. 대박. 아니, 자기가 맨날 신는 자기 모습 예쁜데. 그럴 수 있죠. 어린 나이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다현이. 그때부터 전국을 유랑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짐을 다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네, 뭐 보통 이 정도 좀 적은 편이죠. 바느질 용품부터 다현이 노래할 때는 인이어, 그 다음에 뭐 비상약. 지금 평균 얼마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많을 때는 한 20일. 즐겁긴 한데 가끔씩 힘들 때는 있는데 그래도 익숙해져서 안 하면 뭔가 좀 비어요. 일상이 좀 비는 느낌? 의젓해 보여도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나이기에 부모가 매니저를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얀색을 넣고 하지만 그에게 매니저 업무란 난생 처음 해보는 일투성이. 너 봐봐봐. 이게 10회 사용 불가니까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꾸세요. 동작하고 일시정지 있어. 동작 눌러보세요. 동작. 그럼 이제 될 거예요. 밥을 사가지고 올려놓고 다시 가서 건조로 바꾸면 돼요. 끊어. 그리고 세제 넣은 거. 예전 같았으면은 남자 체면에 감히 못했을 일들을 매니저가 된 후엔 가리지 않고 해내고 있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면 이쪽이네, 이쪽. 주변에 맛집 찾기 정도는 이제는 식은 죽 먹기. 뼈다귀 해장국으로 3개 맛있게 부탁합니다. 제 딸내미가 다현이라고. 맞아요. 트로트. 맞아요. 걔가 나 딸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깨알 홍보도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딸의 매니저이기에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죠. 가져왔어, 밥. 아이고 잘 사오셨네.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겠다. 고생하셨네. 아이고야. 호텔방에서 포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 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제대로 못 챙겨 먹인다는 미안한 마음에 메뉴 선정만큼은 전적으로 다현이에게 맡긴답니다. 내일 내가 숟가락 근데 집밥보다 이렇게 밖에서 밥 먹는 게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못하셔가지고
근데 원래 아니 요새 집밥 말고도 요새 반찬 가게 엄청 잘 나와가지고 맞아. 굳이 힘들게 어머니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 효녀다. 누가 훈장님 딸 아니랄까봐 어릴 적부터 효심이 남달랐다는 다현이. 보자. 진짜. 부모가 옆에서 재촉하거나 퇴근하지 않아도 제 할 일은 알아서 척척 해냅니다. 아버지, 방추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방추. 무슨 뭐 이거 뭐예요, 뭐? 방추 한자야? 물레에서 실을 감는 가락이래요. 거기 동그라미 쳐놔 이렇게. 그러고 뜻 한번 이렇게 줄 쳐놓고. 가수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다현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교 과정은 이제 학교를 가는 것보다 홈스쿨링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선택은 상의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했고요. 안 되는 과목들만 선생님한테 가서 가르쳐주세요 하고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저 딸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었죠. 자신의 이름 석자 대신 다현이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김봉곤. 그런 그가 오랜만에 자신의 본분인 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효라는 주제로 한 문화센터에서 특강 요청을 받은 건데요.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적고 뭐 이래서 강의하기 전에 생각 안 날까 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도 되겠냐고 컨닝 페이퍼 이것이. 또 나도 여러분들한테 네.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봉곤 훈장님은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다현이 아빠 이래가지고 제가 반 매니저가 됐어요. 제 영토는 이런 자리. 여기가 내 영토야. 이런 데가 내 영토라. 어느새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뿌리. 우리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물 흐르는 듯한 말솜씨로 청중을 압도하는데요. 30년 넘은 훈장의 내공이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왜 청학동에서 예. 딸내미를 가수를 수염 기르고 조선시대 복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지금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를 만든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네. 나는 통제받으면서 배우고 할 것도 없는 산골에서 살았지만 얘들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못했으니 세상 두루두루 체험하고 공부하게 해줘야 되겠다. 제 덕은 아니고 지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 강단 위에 서니 활기가 넘치는 훈장 김봉곤. 다현이 신곡 이름이 하트병이야. 시작. 하트병.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는 다현이 홍보네요. 꿈결처럼 짧았던 달콤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다현이의 곁으로 돌아갈 시간. 다현이의 목소리로 강의에 쏟아낸 에너지를 충전해 보는데 여보, 어, 강의 끝나셨어요? 끝났어. 아, 고생했네. 있잖아요. 지금 렌즈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혹시 오는 길에 저기 주소 넣을 테니까 렌즈를 좀 하나 찾아가지고 와주실 수 있어요? 주문을 미리 해놨어. 알았어. 네, 늦으면 못 끼고 들어가. 알았어. 네. 잠깐의 여유를 즐길 새도 없이 떨어진 지령. 내가 사실은 무슨 완전 요즘 심부름꾼이 됐어.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지금 이제 차 세워서 차지로 들어가고 있어. 렌즈를요? 아, 여기 지금 이제 리허설 벌써 들어가는데. 하여튼 빨리 찾아갈게. 느긋한 팔자걸음이 어울리는 도포자락 입고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김봉곤. 주문해 놓은 거 있을 텐데. 계산했나요? 아니,
네. 자식이 급하다는데 물불 가릴 것이 없는 게 부모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네. 방송 녹화가 있는 스튜디오까지는 4분 거리. 여보, 다 왔는데요. 자기 현장에 카드 놓고 왔대요. 카드 맞다. 어떻게? 카드를 거기 주고 왔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거 눈을 줘야지. 눈을 주고 갈 테니까. 2층에 11호로 지금 오세요. 와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요. 알았어. 카드 챙길 정신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려 드디어 도착한 스튜디오. 이쁘네. 아니 근데 왜 너는 렌즈 말하지 말고 렌즈부터. 눈을 왜 이렇게 빼놓고 댕겨 이놈아? 빨리 온다고 해놓고서. 차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땀 흘리고 옷구름 풀리고. 늦었어. 너, 더 빨리. 태풍처럼 왔었어요. 내가 수염을 완전히 날리고면서 왔잖아. 수염 날리는 거. 결과가 늦었잖아. 가자. 오늘은 다현이와 함께 맏언니인 자한이와 셋째 도윤이까지 세 자매가 나란히 무대에 오르는 날. 자나 웃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봐. 그냥 그렇게 차라리. 트로트곡이 아닌 추억의 댄스 가요를 부르다 보니 안무까지 합을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무대입니다. 오케이. 메이크업에 의상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카메라 리허설 무대에 오른 세 자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김봉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안무가 안 맞는지, 음이 틀렸는지, 키가 뭐 어떤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니까 제대로 찍어서 이제 보여줘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이 순간은 아버지가 아닌 매니저로서 딸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김봉건. 타고난 끼와 재능은 기본. 때론 엄한 스승으로, 때론 든든한 매니저로 딸들의 곁을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세 딸들이 하나같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던 거겠죠. 강연의 매니저 업무까지. 오늘도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당장이라도 숙소에 가서 쉬고 싶을 법도 한데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사무실인데 옷방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다 다현이 이게 다 다현이 거. 소속사에서 숙소용으로 얻어줬다는 오피스텔은 어느새 다현이 전용 의상실로 바뀌었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의상과 소품에 자리를 내주다 보니 가족들이 쉴 공간도 사라져버렸죠. 안 돼요. 그나저나 너 다음 공연에 뭐 입을래, 다현아? 어떤 스타일로 입고 싶어? 맞아. 이거 입어. 그래, 도현이 네가 좀 골라줘봐라. 이거 어때? 그것만. 여기에 이 속 위에다가. 치마 입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앞치마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입어보면 예쁠 것 같아요. 금색? 제가 골라도 돼요? 이거 뒤에 회색으로. 파란색하고 흰색 섞자요, 어머니. 무대 의상들은 대부분 엄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현이 때문에 바쁜 엄마를 지켜보는 도연이의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언니가 약간 좀 부럽게 나겠네요. 엄마가 이거 챙겨주는 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이제 도연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크기는 한데 소속사가 있으니까 좀 제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죠. 어머니는 맨날 이런 말 할 때 막 놀라 그래. 도연이 네 얘기만 나오면 그렇더라.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렇지. 도현이 좀 많이 잘 못 보니까 또 더. 엄마에겐 아픈 손가락이라는 도연이. 언니가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공연하는 의상 보면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약간 아이돌들이 입는 의상 같은 걸 입는단 말이에요. 다현이가 원하는 옷을 사실은 입어요. 그러면 도현이는. 결국에는 언니가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머니랑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운한데 의상으로만 보면 언니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마음으로 보면 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연이가 마음에 쓰이는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 약간 성격이 그래 골마 터진 거야 도현이도. 아 근데 뭐 그럴 때도 그런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가 안 그런 날도 있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예의상. 봐라, 아유 여기 쌓였다. 아이고 이 새끼 여기 쌓였네. 엄청 쌓였다. 어릴 적에는 다연이보다 더 유명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생에게 치이고 있는 언니 도현이. 다현이를 같이 있으니까 다현이를 많이 챙기고 도현이를 사실은 그보다 좀 덜 챙길 수밖에 없으니까 도현이가 겉은 그래도 속이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도현이한테 잘 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마음을 써서 잘 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알겠냐? 내가 그런 애비야. 기숙사에 살아 주말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어 더욱 마음이 쓰인답니다. 어린 다현이가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도현이는 좀 들었어요. 다현이가 또 5학년 때부터 일약 정말로 스타처럼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소외감도 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미안스러움이 한편으로는 큽니다. 크고 그래서 이제 도연이 학교 근처에다가 어디다가 집을 하나 얻든지 해서 학교도 등하교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지금 막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일약 국악 트롯 요정이 된 다현이. 벼락 같았던 성공과 인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자신조차 비행기를 탄 듯 어지러울 때가 있다는 김봉건. 초심을 일깨우고 싶을 때마다 찾는다는 이곳. 봐, 여기도 있잖아. 김다현 길. 아마 그 대한민국 최연소지 5학년 때 이게 생겼으니까 다현 길이 무려 8km가 생긴 거야. 8km? 8km. 네. 여기 다현이 길 이제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 그의 고향이기도 한 지리산 자락의 청학동입니다. 내가 댕기머리 총각으로 이제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에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제 막내 딸이 어떻든 유명해져 가지고 갑자기 또 한 번 청학동을 전국에 알리게 되고 만감이 정말 곧 교차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다현이 길이다 이 생각. 고향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가 된 다현이. 아이고 잘 사셨습니까? 아이고 시간 약속이 왜 그리 늦는 거 빨리 들어와. 예예예. 예? 다현이는 안 왔어? 다현이는 공연이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갔어? 쉬라고 그러고 이제 가고. 혼자 올라오면 안 와야지. 어떻게 다현이랑 제가 아이고 다현이 피곤해서 안 돼요. 여기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둘째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도 다현이 사진으로 아주 도배를 했네 다. 다 다현이 사진. 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영내 사진도 하나도 없고. 형님에게도 다현이는 자랑거리. 손님들 대부분이 다현이 때문에 이곳을 찾을 정도랍니다. 청학동에서 다현이 홍보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홍보 대사. 홍보대사. 다현이를 보러 온 손님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런 것도 안 붙였었어요. 그냥 저 집사람이랑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여기라도 붙여놓자. 그래 둘 보고 사진 찍고 이게 그분들의 그 보고자 하는 갈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집.
감사합니다. 홍보해 주셔서. 그러니까 다현이가 돈 벌어가지고 나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지리산 청학동의 가난한 선비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봉건. 아버지 저 왔습니다. 막내가 왔습니다. 다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 자식들이 왜 아버지를 이렇게 임무를 제대로 못 받았어? 언제든 불쑥 찾아와도 반겨주는 이가 있는 정겨운 고향 마을. 자네 요즘에 다현이 뒷바라지한다고 고생 안 해. 자연이 잘 있지? 날아댕겨. 자네 말 다현이가 오늘 안 오니까 그 뭐 자네 말을 믿어야 되겠네만은. 하지만 젊은 시절엔 어떻게든 고향에서 도망칠 궁리만 했답니다. 자네 그때 공부한다고 말이지. 응?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렇죠. 아이고 참 생각도. 유학 간다고 이제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한 5만 원인가 뭐 좀 어떻게 좀 대주시면 안 되겠냐. 그냥 우리 집 형편 네가 보서 모르냐 이러는데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참 어려워. 뭐 돈이 뭐 얼마나 없었잖아. 이 동네 거의 보리밥 먹고 그때 그랬는데. 그렇죠. 온 동네 사람들이 어이 봉건이 저놈 때문에 청학동 다 버렸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현이까지 이제 뜨니까 다현이가 노래도 잘하지만 예절 때문에 그 또 굉장히 플러스 점수가 많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김봉건 원장이 자식들은 참 잘 키워놨다. 예절 잘 가르쳐놨다. 응? 부모에게 자식 잘 키웠다는 칭찬만큼 더 뿌듯한 게 있을까요? 아이고 저 나오지 마세요. 아이 사람아 가는 데는 안 나가. 에이 사람. 아이 사람 먼 길 조심 잘 가서. 예. 아이고 참. 자, 이게 오미자라는 기야. 집에서 하는 오미자. 또 가다 자네만 먹지 말고 다현이 그 목 많이 쓸게. 목이 아주 좋은 거야. 냉장고에 잘 졌다가 다현이 꼭 다 줘서 피워. 네. 다음에 올 때는 꼭 다현이랑 같이 오서. 자네 혼자 오지 말고. 그리고 다현이 매니저 잘 와서 조심히. 진짜. 어? 뭐 자네가 뭐 이제는 뭐 그 전날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됐잖아. 그렇잖아. 알았어요. 아이, 내가 그걸 잘 알아. 이 사람아 내 얘기 잘 듣고 해. 예. 가요. 잘 가. 예. 건강 조심해. 훈장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당분간은 막내딸 다현이의 매니저로 살기로 결심한 김봉건. 청년들이 장원급제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오만해질 수도 있고 초심을 잃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옆에서 그걸 다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나도 부족하고 다현이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멋지게 아름답게 커나가는 가수가 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